저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마찬가지인데 기본기가 튼튼하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기가 튼튼해야 더 많은 혹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무너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주식에서 기본기가 무엇일까? 뭐 막 많죠. 또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뭐 DCF 할인율 밸류에이션, 뭐 WACC, 뭐 PER 배수.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굳이 막 외우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면 그냥 요즘 시대 좋아서 AI로 구글에 치면 다 나오는데 그걸 뭐 제가 막 공부하고 공식 쓰고 엑셀 두드리면서 외울 필요가 있나?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본기라고, 주식에서의 기본기라 함은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이해하고 그걸 확장시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오늘 빌드업 하냐면, 저는 주가 상승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가 상승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걸 응용할 수 있으면은, 저는 주가가 오르는 타이밍이든 뭐 주식이든 그 뭐 금액이든 이걸 보면서 그 위에 올라타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빌드업을 했고, 저는 그 과학하던 사람들이 특히 이런 게 있어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 그래서 저는 주가를 가장 마지막에 체결된 거래 가격이라고 제 마음대로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뭐 파생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시장에서 막 먹고 사는 것도 될 수도 있겠죠. 뭐 사고 파는 것도. 가장 뭐 10년 전에 얘가 4만 원이었었든 3만 원이었었든 100만 원이었었든 뭐 관심 없고 알 바 아니고, 당장 1시간 전, 1분 전 혹은 방금 0. 몇 초 전에 얘가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가, 이 주식이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가, 이게 주가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년 전에 뭐 6만 원에 거래가 됐었든, 뭐 내일 7만 원에 거래가 될 예정이든, 뭐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당장 1분 전 혹은 하루 전 금요일 날 NXT 8시, 밤 8시 가격에 얘들이 뭐 28만 원 혹은 27만 7천 원, 그때 거래된 가장 최종의 가격이 주가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 이제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 좀, 저는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선입견 없이 했는데, 주가라는 게 혼자 움직이는 이런 게임 NPC 같은 게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어떤 거래가 5만 원에 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6만 원에 거래가 체결이 되면은, 우리가 그냥 편의상 5만 원짜리 주식이 6만 원까지 만 원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그냥 5만 원에 체결됐었고 6만 원에 체결된 거잖아요. 그 6만 원에 체결된 게 다시 5만 원에 체결되면은 그냥 거래가 이렇게 있었던 거지, 어떠한 무슨 뭐랄까 뭐 자아가 있는 뭐 NPC 몹 이런 시스템 같은 게 지금은 6만 원, 지금 5만 원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거래를 이렇게 이어 붙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5만 원에 거래가 체결된 게 4만 원까지, 4만 원에 떨어진 게 아니라 4만 원에 다시 다른 거래가 체결되면은 이걸 주가 오히려 편의상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저는 여기서 힌트 첫 번째로 그냥 가벼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주가는 결국 거래 체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나는 호가를 보면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겠다, 받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호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오해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호가라는 게 이제 매수하려는 가격 쭈루룩 걸어놓고 매도하려는 가격 쭈루룩 걸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엄밀히 하면은 호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뭐 5만 원에 살려는 주식 이렇게 있어서, 지금 살려는 사람 5만 원에 다 사세요, 팔려는 사람 5만 원에 다 파세요가 아니라 두 개예요. 매도호가랑 매수호가랑 매도호가. 그래서 5만 원 살고 싶은 사람은 5만 원에 사라, 팔고 싶은 사람은 49,900원에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5만 원에 체결됐던 게 49,900원 혹은 49,800원까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고, 또 반대로 49,900원에 체결됐던 게 5만 원, 5만 100원까지 올라간 우리는 주가가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주 큰 힌트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 5만 원 이렇게 그냥 편의상 5만 원, 49,000원 있을 때 내가 4만 원에 걸어놓는다고 주가가 오르진 않죠. 오히려 내가 걸어놓은 그 가격에 체결됐다는 거는 제가 받쳐놓은 걸 누군가가 던졌다는 거니까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뭐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사고 싶으면 100원, 뭐 50원, 뭐 200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결론은, 그 주식은 누가 사야 오르는데 사는 것도 걸어 놓는 게 아니라 시장가로 사야 한다.
5만 원이든 5만 100원이든 뭐 호가가 이렇게 탄탄하지 않고 비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매수 호가는 뭐 4만 매수 호가는 막 5만 500원, 매도 호가는 4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갭이 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이 가격에 오케이 좋습니다. 사겠습니다. 해야지 주가가 오르는 거다.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하면은 이게 뭐 경제 지표가 됐든 차트가 됐든 누군가가 막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혹은 오늘 꼭 사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야지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큰 이야기에서 두 번째 이야기로 저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내린다라는 건 없다라는 아예 그냥 명확하게 더 이상 반박 안 받는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방금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주가 상승과 하락의 이유들 있잖아요. 뭐 실적이 잘 나왔다, 뭐 차트가 좋았다, 뭐 경제 지표, 트럼프 트위터가 어쨌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그거가 주가 자체를 올리고 내리지는 않습니다. 뭐 굳이 더 하면은 프로그램 매매가 쫓아가서 이렇게 주가 오르고 내리고 하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산다, 시장가로 산다, 그럼 오르고 누가 시장가로 판다 하면은 주가가 떨어진다. 즉, 그러니까 무조건 실적이 좋다고 해서 혹은 무조건 경제 지표가 좋다고 해서 뭐, 뭐 차트가 엉망진창이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고 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어떠한 소식, 뉴스, 업데이트를 보는 사람들이 이걸 살까 팔까를 고민을 하는 게 그 주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좀 되게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전 주식에 무조건이 없다라는, 오히려 무조건이라면은 정답이 없다라는 그걸 좀 명확하게 주장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예상을 저는 이제 이것도 좀 저 스스로도 좀 생각이 긴가민가한데 예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시선을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거를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면서 뭐 이게 뭐 캥거루 패턴이 나왔으니까 오른다가 아니라 차트 보는 놈들은 캥거루 패턴을 보고서 오른다고 생각할까, 떨어진다고 생각할까? 실적을 보는 사람들이 뭐 이게 실적이 100만 원 벌 것 같았는데 120만 원 벌었다 라고 하면은 그 실적 보고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사겠다, 팔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생각은 저도 막 차트랑 매크로랑 뭐 실적 펀드 다 보거든요. 파생 상품도 당연히 보고. 근데 그걸 보는 이유는 제가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까 좀 더 직관적인 예시를 하면은 차트에서 뭐 코끼리 패턴이 나왔어요. 엘리펀트 뭐가 나왔대. 자, 그러면은 나 말고 차트만 보고서 주식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 패턴을 보고서 매수 버튼을 누를까? 매도 버튼을 누를까? 혹은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시장가 매수를 누를까? 아니면 저 밑에 걸어놓는 매수를 누를까? 또 펀더 실적 보는 애들이 뭐 100만 원 벌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얘들이 120만 원 벌 거라고 120만 원 벌었다고 발표를 하고 다음에 150만 원을 벌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그 뉴스를 보는 이 투자자들, 그거 보고서 이제 주식 사고 팔고 하는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120만 원이면은 다음 분기에 150만 원 갈 테니까 더 사야겠다 라고 생각할지, 근데 이거 너무 올랐으니까 너무 이게 속도가 좀 부러진 것 같네,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할지. 그래서 저는 얘들이 120만 원을 벌었는지 뭐 코끼리 파동이 중요한지, 코끼리 파동인지 아니면 이제 부러지는 기형이 머리 꼭대기 패턴인지 사실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살려고 할까 팔려고 할까 이런 거에 조금 더 약간 뭐랄까, 개미들이 이렇게 손바닥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데 얘들이 지금 공격을 하는데 이게 올인 공격인가? 아니면은 미끼 공격인가? 아니면 여기서 방어를 하는 애들도 얘들이 방어를 하는데 좀 병력이 높고 있어. 근데 이게 미끼인가? 아니면 얘들 여기서 그냥 여차하면 후퇴하려고 하나? 이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경제 지표나 뭐 이런 것도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엔 좀 덜한데 물가지표가 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물가지표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질 거다. 다시 물가가 오르면은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가가 예상보다 덜 올랐어. 그럼 주가가 덜 떨어질까? 아니면 오를까? 아니면은 뭐 예상만큼 떨어질까? 사실 저는 이랬을 때도 뭐 물가가 올랐으니까 올랐다, 뭐 떨어졌다 선반영이다 이런 게 아니라 모르면은 그냥 피합니다. 뭐 저도 이제 주식을 들고 있을 때보다 안 들고 있을 때가 더 많기도 해서 뭐 그래서 돈을 못 번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제가 그들의 이 느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 막 다 사자, 다 사자 하는 애들은 조금만 덜 나와도 막 와르르 우와 하고 살 수도 있고, 주식 다 팔아 팔아 할 때면은 조금 덜 올라도 막 우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세 번째의 결론은 어 그 주가 상승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시장가로 사서 올리고 떨어질 때, 시장가로 살 때 오르고 시장가로 팔 때 떨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거에 어떠한 절대적인 정의 같은 건 없다. 무슨 무조건 잘 나왔다고 오르고 무조건 패턴 나왔다고 떨어지고 이런 것도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거에 대한 패턴이나 뭐 펀더멘털이나 뭐 CPI, PMI를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보고 사고 파는 놈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주식 공부 방법, 혹은 최초에 제가 생각했었던 주식에 대한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얘기 조금 더,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 계속 많이 해볼게요.